고모 1994년 3월 15일 할아버지 할머니 사망보험금 8천만 원 고모가 수령했죠. 32살 변호사 수진이 차갑게 내뱉은 이 한마디에 67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16살의 부모님을 잃고 13살 남동생을 홀로 키워낸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도 포기하고 청춘도 포기하고 오로지 동생 하나 사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근데요, 그 사람한테 3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졌던 누나한테서요. 태호야, 나 미영이야. 누나. 아버지 어머니 시골 땅 있잖아. 그거 정리 좀 하자. 30년간 코빼기도 안 비추던 사람이 대뜸 땅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나가 30년 전에 무슨 짓을 하고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30년간 속고 살다가 땅까지 뺏길 뻔한 사람 이야기예요. 만약 딸이 진실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평생 고생만 하고 유산까지 빼앗겼을 겁니다. 형제 간 상속 분쟁, 남일 같으시죠?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속 분쟁의 70%가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16살에 부모님 잃고 동생 키워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키워준 동생한테 형이 나 키운 게 뭐 대단해? 라는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주인공 태호가 그랬어요. 근데요, 결말이 다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부부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자식은 셋. 21살 장녀 미영, 16살 차남 태호, 13살 막내 준호. 장례식장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들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 애들 셋을 어떻게 키워? 형편이 안 돼.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어요. 성인인 미영이가 동생들을 챙기겠거니. 21살이면 어른이니까요.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능력도 있어 보였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밤. 태호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누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미영이가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 밤에 뭐 해? 태호야, 나 서울 가야 해. 그럼 나랑 준호는 어떡하고? 미영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살 태호는 그렇게 13살 준호의 유일한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영이가 그냥 빈손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뭔가를 들고 갔어요. 그게 뭔지는 30년 뒤에야 밝혀집니다. 일단 태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6살 태호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근 공장에 나갔어요. 16살이 무슨 공장이냐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나이 속이고 형편 얘기하면 봐주는 데가 있었어요. 공장에서 오전 내내 일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어요. 하루에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습니다. 번 돈은 전부 준호한테 갔어요. 아침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 내주고 교복 사주고. 사춘기 남자애가 잘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고기도 사다 구워줬습니다. 태호 자신은 라면이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어요. 친척들이 가끔 들렀습니다. 들르면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 태호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준호 고아원 보내고 너도 내 살 길 찾아. 그래, 내가 언제까지 저 애 키울 거야. 한계가 있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제가 키울 겁니다. 야, 이 고집불통아. 내가 뭔데 키워. 능력이 돼?
능력 만들면 됩니다. 16살 애가 그렇게 말했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아는 형이 태호한테 말했습니다. 야, 너네 누나 서울에서 잘 산다며? 뭐? 내 친구가 봤대. 강남에서. 좋은 옷 입고 다닌다던데? 태호가 멈칫했어요. 누나는 돈도 없이 갔는데 어떻게 강남에서 좋은 옷을 입고 다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준호 밥 먹이는 게 급했어요. 태호는 그 의문을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 30년 뒤에 터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못 갔지만 기술학원 다녀서 자격증 따고 취직했어요. 태호가 26살, 준호가 23살 되던 해였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월급을 탔어요. 그리고 형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거.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첫 월급. 형 줄라고. 태호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 내가 가져. 아니, 형이 나 키웠잖아. 이거라도 받아. 태호가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웃었어요. 야, 바보야. 그거 네 거야. 형은 내가 이렇게 큰 것만으로 됐어. 그날 밤 태호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태호도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기술을 배워서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35에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태호의 과거를 알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그 나이에 동생 키운 거 아무나 못해. 37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진. 태호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 애는 나처럼 안 키울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공부도 시키고 뭐든지 지원해 줄 거야. 그 약속 지켰습니다. 수진이는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정의감도 강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 키운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태호가 딸 변호사 자격증 받던 날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평생 못 배웠는데 내가 대신 배워줘서 고맙다. 수진이가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자랑스러워하는 거 알지? 아빠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럼 동생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준호도 결혼했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이면 형 집에 왔어요. 선물도 들고 오고 조카 수진이도 예뻐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한 번은 준호가 형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식당이 좀 어렵다면서요. 태호가 빌려줬어요. 근데 갚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사업 투자하자고 했어요. 태호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준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형은 뭐를 그렇게 꽁꽁 싸매고 살아? 가족한테도 그래?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야, 나도 수진이 학비 대야 하고 집 대출도 있어. 여유가 없어. 준호가 투덜거렸어요. 형은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때부터 준호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잘 안 왔어요. 오더라도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태호 아내가 서운해했어요. 여보, 작은아빠 말이야. 요즘 왜 그래? 형이 키워줬으면 고마워해야지.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뭐 어쩌겠어. 내 동생인데.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태호가 62살이 됐어요. 딸 수진이는 서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태호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누구세요? 나야. 미영이 누나.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쳤어요. 미영. 30년 전에 사라진 누나. 부모님 장례 끝나자마자 도망친 그 사람. 누나? 미영 누나?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태우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서울. 서울에서 살았어. 서울에 있었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연락 한 번 없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미영이 말했어요. 태우야, 나 할 얘기가 있어. 만나자. 할 얘기? 뭔데? 아버지 어머니 시골 땅 있잖아. 그거 정리 좀 하자. 나도 자식인데 내 목 받아야지. 태우가 멍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인데 첫마디가 땅 얘기라니. 안부도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뜸 땅. 누나, 그 땅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뭘 정리해? 논 한 떼기야. 그래도 내 몫은 있잖아. 3분의 1은 내 거야. 태우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우가 문을 열었더니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67살의 미영. 30년 전 21살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팼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형, 나야. 너도 같이 온 거야? 응. 누나가 연락해서. 미영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어요. 태우야, 내가 왜 왔는지 알지? 부모님 땅 얘기하러 왔어. 알아. 근데 누나, 그 전에 할 말 없어? 할 말? 30년이야, 누나.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내가 준호 키울 때 누나는 어디 있었어? 미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 복잡해. 지금 그 얘기 하러 온 거 아니야. 땅 얘기하자. 태우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말했어요. 형, 누나 말이 맞아. 법적으로 상속은 3등분이야. 형이 다 가지면 안 되잖아. 태우가 기가 막혔습니다. 야, 준호야. 그 땅 아버지가 나한테 넘기신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 태우야, 이 땅은 나중에 네 거다. 그러니 누나 동생 잘 돌보라고 하셨어. 그래도 유언장 쓴 건 아니잖아. 법적으로는 3등분이야. 미영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 안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30년간 코빼기도 안 비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16살에 뭘 했는지 알아? 준호 밥 먹이려고 공장 다녔어. 학교 자퇴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누나는 그때 뭐 했어? 나도 내 인생 살았어.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린 동생들 두고 도망친 게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망? 난 도망 안 했어. 내 앞가림 하러 간 거야. 그게 도망이지.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형, 그만해. 지금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 땅 얘기하자. 야, 준호야. 너는 왜 누나 편이야? 내가 너 키운 거 잊어버렸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형이 나 키워준 건 알아. 고맙기도 해.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16살 애가 학교 때려치우고 13살 동생 키운 게 당연하다고요. 태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태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땅 3등분하면 돼. 안 그러면 소송 갈 수도 있어. 태우 아내가 옆에서 울먹였습니다. 여보, 그냥 줘버려. 저런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나왔어요. 원래 주말에 부모님 집에 와 있었는데 방에서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수진아, 제가 좀 알아볼 게 있어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미영이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애가 누구야? 제 딸이에요. 아, 조카구나. 수진이?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고모,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미영이 수진을 흘겨봤습니다. 뭘 정리해? 그냥 딱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미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변호사라며? 변호사면 법대로 3등분인 거 알잖아. 알죠. 근데 그것만 알아볼 게 아니에요. 미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고모,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영과 준호가 돌아간 후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얘기 다시 해주세요. 왜? 이상해요. 고모가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땅을 원하는 것도 그래요. 뭔가 있어요. 태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사고, 장례, 미영이 떠난 날, 그 후 준호 키운 세월.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보험 있었어요? 보험? 글쎄, 있었나? 그때 내가 16이라 그런 거 잘 몰랐어. 장례 비용은 어떻게 냈어요? 친척들이 조금 모아줬고 남은 건 내가 벌어서 갚았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보험 들어놓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태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당장 준호 먹여 살리는 것도 바빠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후 일주일간 수진이는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망 당시 기록을 찾았어요. 보험사에 문의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추적했어요. 변호사라 정보에 접근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1994년 3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합산 8천만 원이었어요. 1994년에 8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의 수령자가 누구였을까요? 장녀 미영이었습니다. 당시 성인이었던 미영이 대표로 수령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록을 보니 미영 개인 계좌로 전액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부 인출됐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미영이 서울로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해했어요. 미영이 그때 왜 도망쳤는지를. 보험금 8천만 원을 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 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태호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아도 됐어요. 준호도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둘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돈을 미영이 혼자 가져간 겁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됐습니다. 미영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도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그래서 정리됐어? 땅 어떻게 나눌 거야?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모,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땅 얘기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모, 1994년 3월 15일. 할아버지 할머니 사망보험금 8천만 원. 고모가 수령했죠?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기록 있어요. 3월 15일 보험금 8천만 원 고모 계좌로 입금. 3월 17일 전액 인출. 3월 19일 고모 서울로 이사. 미영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준호가 멍하니 물었어요.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보험금이 있었어? 미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나, 대답해. 그때 8천만 원이 있었냐고. 미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있었어. 그 돈 어디 갔어? 내가 가져갔어.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누나가 그 돈 다 가져갔어? 그래서 그때 도망간 거야? 도망 아니야. 나도 살아야 했어.
나도 내 인생이 있었다고. 누나. 준호가 소리쳤어요. 형이 16살에 나 키우느라 학교도 못 갔어.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 다녔어. 그때 8천만 원 있었으면 형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됐잖아.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으면 동생들하고 나눴어야지. 왜 혼자 다 가져가? 수진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그 돈은 원래 삼남매 공동 재산이에요. 법적으로요. 고모가 대표로 수령해서 분배했어야 해요. 근데 고모가 무단으로 전액 가져갔죠. 이건 횡령이에요. 횡령? 그게 무슨 소리야? 공동 상속인의 재산을 한 사람이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이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물론 30년 됐으니까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반환 청구는 해볼 수 있어요. 미영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8천만 원에 30년치 이자 붙이면 얼마일까요? 대충 계산해도 4억은 넘어요. 고모가 땅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모가 아버지한테 배상해야 할 판이에요. 그건 합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소송 가실 거예요? 미영이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나도 겁이 났어. 어린 동생들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겁이 났으면 말을 했어야지. 형편 어려우면 같이 힘들다고 했어야지. 왜 돈 들고 도망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이야, 누나. 3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형, 미안해. 너는 왜? 나도 누나한테 속은 거야. 누나가 그때 돈 없이 도망간 줄 알았어. 그래서 형이 나 키운 게 당연한 줄 알았어. 형이 가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응. 미안해.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말 못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나도 힘들었어. 16살에 동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매일 밤 울었어.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네가 내 동생이니까.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어요. 됐다. 일어나. 형. 너는 몰랐잖아. 누나가 안 알려줬으니까. 수진이가 미영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모,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데? 땅에 대한 권리 주장 포기서예요. 그리고 30년 전 보험금에 대해서 일부 배상하겠다는 확인서요. 배상은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소송은 안 갈게요. 미영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고모, 30년 전 일은 이미 지났어요. 근데 오늘 하신 행동은 기억하세요. 아빠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땅부터 달라고 한 거요. 그게 가족이에요? 미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가보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알아도 누나가 도망친 거 평생 아니죠. 미영이 나간 뒤 준호가 남았습니다. 형, 나도 갈게. 그래. 형, 나 앞으로 자주 올게. 명절에만 오지 않고 자주 올게. 그래, 와. 형, 진짜 미안해. 태호가 동생 어깨를 툭 쳤어요. 됐어. 가서 식당 잘해.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진짜 괜찮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혼자 삭혔는데. 여보, 누나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어. 근데 알고 나니까 더 허탈해. 아내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잘했네. 우리 딸. 그래. 수진이가 없었으면 나 오늘 또 당할 뻔했어.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응?
아빠, 이제 억울해하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태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뭐려? 아빠 지키는 건 제 일이에요. 태우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의 일입니다. 미영은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였을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뺏어갈 게 없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달라졌어요. 명절마다 형 집에 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요. 형, 이거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 빵이야. 형수님이 좋아하신다며. 야, 이런 거 왜 사와? 형, 앞으로 자주 올게. 예전에 못한 거 이제라도 할게. 태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3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억울함, 누나에 대한 원망, 동생에 대한 서운함. 딸이 그걸 다 풀어줬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빠, 나중에 아빠 모시고 여행 갈 거예요. 아빠가 젊었을 때 못 해본 거 다 해드릴게요. 여행? 나는 아무 데나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아빠가 가고 싶은데 다 갈 거예요. 태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준 것도 많은데.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삼촌 키우면서 배운 거, 그 책임감, 그 사랑, 나한테 다 물려준 거예요. 태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정이 있습니다. 태호는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누나한테 30년간 속았어요. 동생한테는 당연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파헤친 딸.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진실은요,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30년이 걸리더라도요. 숨겨진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떳떳하게 사세요. 가족 사이에 돈 문제, 상속 문제 있으시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한번 잃은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지켜주는 거. 이게 효도예요. 부모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나서서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억울할 때 대신 싸워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